안녕하세요. 요 앞전 시간까지 저희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했죠. 당근보 해석 프로세스였죠. 지금 시간에는 한번 풀어볼 거예요. 실질적인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기 이전에 우선 그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해석이니까 모두 주어진다. 뭐가 주어진다? 해석이니까 이렇게 당근보 해석이니까 이렇게 단면이 주어질 거고요. 이게 뭐다? 보죠, 보 단면. 그러니까 이렇게 길쭉한 보를 이렇게 잘라놓은 거죠. 이렇게 잘라놓은 요 단면이 바로 요 단면이 되는 거고요. 요 단면을 갖다가 저희가 또 철근이 지나가니까 스텀업이라는 이러한 외부 전단 철근과 내부의 주군, 4대도 깔릴 수 있고 6대도 깔릴 수 있지만 우선 이렇게 6대 정도가 깔린다 생각을 하고 이게 6대의 D19 그 다음에 철근은 SD 400 철근에 대한 차원이죠. 철근에 대한 차원과 이거는 콘크리트 FCK 24 메가파스칼이고 여기 단면 폭은 B는 300 폭이고 전체 H는 550mm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가 D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최외단 철근까지 거리를 우리가 D 텐션 DT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예제가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예제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요 예제를 풀이하기 이전에 우선 해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할 게 뭐였었죠? 당근 프로세스 첫 번째. 최소 철근량 검토죠. AS 미니멈이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검토해서 첫 번째로 일단 대단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순인장 변형률 검토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설계, 모멘트, 강도, 파이 mn 산정이 될 겁니다. 이게 대단위였죠. 당근보에서. 근데 볶음 프로세스도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뭐만 있냐? 볶음보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변하는 점이 압축 철근이 항복하느냐 항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립축의 위치에 따라서 그 중립축이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서 순인량 변형률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최소 철근량 검토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첫 번째 최소 철근 B를 확인하면 되겠죠. 첫 번째에서 로우 미니멈이라 했는데 뭐가 있었죠? 0.25 루트 FCK분의 FY와 그 다음에 FY를 1.4로 나눈 각 중에 최대값으로 결정한다 그랬고 두 번째 AS 미니멈은 로우 미니멈의 B값과 D값 결정했죠. 이게 BD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후배가 좀 헷갈려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철근비를 예전에는 그냥 로비디라고 외웠대요. 그렇게 외워도 되는데 그냥 비율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단면이 있고 철근이 있고 이게 AS가 되면 여기까지 거리를 D라고 표현하고 여기의 거리를 B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B와 D는 이 콘크리트의 단면적을 의미하는 거고 AS는 철근에 대한 거죠. 그럼 즉, 이 단면적 AC분의 AS라고 표현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로우 미니멈은 근데 AC라고 표현하기에는 전체 단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BD라는 콘크리트 단면적 안에 철근 AS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니? 라는 이런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었죠. 네. 그래서 뭐다? 철근 B다. 콘크리트 대비 철근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은 모두 제가 가르쳤던 대로 이해를 한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이걸 검토하기 전에 우선은 이제 바로 계산을 들어가 보죠. 이러한 단면에 대한 설계 모멘트 강도를 퀘스천은 그거죠. 이거를 산정하시오. 산정하라.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설계 모멘트 강도를 산정하라. 자, 그러면 최소 철근을 검토하고 순위자 변형을 검토해서 설계 모멘트 강도를 간다 그랬죠. 한번 계산해보죠. 계산을 해보면 0.25의 FCK가 얼마나 그랬죠? 24MPa. 루트 24분의 FI가 ST 400이니까 FI는 400MPa이죠. ST 300이면 300, 500이면 500, 600이면 600MPa입니다. 철골하고는 달라요. 철골도 이번에 바뀌어서 똑같죠? 철골도 SS 275면 275, SM 355면 355 이렇게 항복 강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FI 400으로 나눈 값과 그 다음에 1.4를 400으로 나눈 값 중에 어떤 값이었죠? 최대값이었죠. 최대값을 계산해 보니 이 수치가 0.0035 이 녀석이 지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AS 미니멈을 계산해 보니 제가 로우 미니멈 그다음 B, D로 계산한다 그랬죠. 계산해 보면 여기 0.0035 곱하기 B가 300이고 D 값이 아직 책정이 안 돼 있죠. 자, 이게 좀 중요해요. D 값이. D 값을 값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D 값과 T 값이 두 가지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죠. 요거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전체 높이가 500이니까 550이죠. H 550 마이너스 똑같죠. 550 마이너스 피복 두께가 있죠. 피복 두께. 피복 두께는 요 스트럽을 제외한 요 끝에 요거를 피복 두께 CC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피복 두께 한번 설명했었죠. 두께가 두꺼운 보나 기둥은 40mm, 두께가 비교적 얇은 슬래브와 벽체는 20mm, 흙에 묻히면 80mm, 물에 닿으면 100mm, 점점 두꺼워지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철근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는 피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근을 보호해야 될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나 물에 들어가 있으면 수면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더욱은 더 넓은 피복 두께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피복 두께를 빼야 되죠. 피복 두께 40mm를 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까 얘기했었던 이 전단 스트럽이 있죠. 전단 스트럽이 있어요. 스트럽 STR은 D 10mm더라. D 10으로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 10mm 또 빠지죠. DT 값도 똑같죠. 40mm 빠지고 스트럽 10mm 빠지죠.
그다음에 밑에 DT를 먼저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주근이 19mm죠. 근데 주인장철근 중심까지 거리라고 했으니까 19mm 나누기 2하면 중심까지 거리가 되겠네요. 19mm 나누기 2mm면 DT 값이 계산이 되고요. D 값의 유효 깊이는 요 중심까지 거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19mm도 또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19mm를 또 빼게 되죠.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드리면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드리면 요 중심축까지 거리와 요 중심까지 거리가 다르다라는 거죠. 요게 D고 요게 D 값이 되죠. 이게 T 값이 되고 D가 되기 때문에 현재 D 값은 요 철근의 깊이까지 빼주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있어요. 바로 요 사이의 간격이죠. 요 사이의 간격. 보통 주인장 철근 사이의 요 간격은 보통 25mm로 대부분 다 합니다. 왜냐하면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25mm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19mm까지 뺐으니 요 사이의 중심축까지 거리까지 가려 그러면 마이너스 25 나누기 2를 해주면 이제 D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참 쉽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선 DT 값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550에서 피복 두께 40 빼고 스트럽 10 빼고 그 다음에 19mm 나누기 2mm를 하니까 490.5mm가 나와요. 위엔 더 많이 빠져야 되겠죠. 19mm도 빠지고 빼기 25라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간격, 이게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굵은 골재가 25mm를 주는 이유가 굵은 골재가 타설을 했을 때 이 바깥의 거푸집 면적까지 모두 밀고 들어가야 돼요. 굵은 골재들이 다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이 막고 있으면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러한 이유로 굵은 골재 최대 치수 25mm를 보통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25 나누기 2를 했더니 얘는 468.5mm가 나옵니다. D값이 그래서 490.5mm와 468.5mm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설계 모멘트 강도도 계산하고 순위인자 변형률도 계산하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철근 상세 집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보해 철근 상세. 그럼 피복 두께가 얼마고 스트럽은 얼마. 만약 스트럽이 13mm면 이거 13으로 바꿔주면 되죠. 주근이 22mm면 이거만 22로 바꿔주면 돼요. 맞죠? 피복 두께 40은 고정이죠. 기둥과 보에서는 550이라는 수치는 정해질 것이고, 자, 그럼 집어도 되겠죠?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유효 깊이는 전체 보의 높이에서 피복 두께 40을 빼고 스트랍을 빼고 주근 직경을 빼고 굵은 골재 최대 치수에 2분의 1을 했을 때 유효 깊이 D가 나오고요. DT 값, 최외단 철근까지의 거리죠. 최외단 철근까지 거리를 DT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 높이에서 피복 두께 빼고 스트럽 빼고 제가 원하는 주근 위치 나누기 2하면은 최외단 철근 중심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D값이 결정이 됐죠. 또 한 가지 있죠. 이게 만약에 1단 배근이 있다. 제일 하부에만 철근이 있다. D와 DT 값은 동일하겠죠. D는 전체 철근형 중심까지 거리고, 또 저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하부는 4대고 상부는 2대인데 그럼 이 축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예, 실질적으로 역학적으로 보면 바뀌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2분의 1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D값을 계산해냈기 때문에 D값은 490.5mm가 되겠죠. 맞나요?
이 값을 계산을 하니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바뀌었네요. 미안합니다. 바뀌었죠? 이게 490.5 이게 490.5고 여기가 468.5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헷갈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곧 이게 D까지 전체 철근 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D까지만 가는 거죠. 이게 468.5mm라서 결국은 이 값을 계산하니 최소 철근은 492mm 제곱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 AS 값이 안 정해져 있죠. 6대에 19mm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철근 직경에 대한 단면적을 외우라고 했었죠. 19mm 단면적은 얼마죠? D19mm에 대한 단면적은 287mm 제곱입니다. 그러면 전체 6대에 287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AS는 얼마죠? AS는 6 곱하기 287이니 이 수치를 계산하니 1722mm 제곱이라는 단면적이 현재 존재하고 있더라. 이거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만족을 한다라는 결론이 쓰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최소 철근량을 단면적 대비, 그러니까 균열 모멘트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 가정하에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최소 철근량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철근량을 최소 철근비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최소 철근비를 가지고 단면적을 곱해서 계산하니 최소 철근량이 나왔고, 이거를 현재 배근되어져 있는 6대의 D19mm와 비교를 했을 때 적으니 최소 철근비는 만족을 한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이제 최소 철근은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럼 저 좀 지워도 될까요? 네. 자, 최소 철근량은 일단은 검토해서 만족을 했고, 두 번째 뭐가 있나요? 계산할 때. 두 번째. 그래. 순인장 변형률을 입실로 T를 계산을 산정을 해볼게요. 산정 해본다 했죠. 입실론 T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응력 변형도 자체에서 삼각 비율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입실론 T 값을 식을 보면 입실론 T는 C분의 DT-C 곱하기 0.003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모르는 게 뭐가 있죠? 우선 C값을 모르네요. C값을 산정하려고 그러면 뭘 산정해야 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C는 T다라는 공식에서 0.85 FCK AB와 ASFY는 같다라는 식을 가지고 뭘 계산할 수 있었죠? 중립축 A를 계산할 수 있었죠. 등강력 블록의 깊이 A를 계산할 수 있었죠. 0.85 FCK B 값과 ASFY를 산정하면 A를 산정할 수 있었고, 요 A를 베타 1으로 나누면 C를 산정할 수 있었죠. C. 여기 C가 뭐죠? 중립축까지 거리죠. 이게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이런 등가응력 블럭에서 여기까지 깊이가 C였는데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었죠? 이러한 네모 박스로 바꿔줄 수 있더라. 그래서 등가응력 블럭 요 A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베타 1 C로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항시키게 되면 C만 남기고 이항시키면은 이 C 값을 계산해낼 수 있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베타1 C는 뭐랑 결정이 된다 그랬죠? FCK와 결정된다 그랬는데 FCK가 28MPa를 초과해야 감소 계수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베타1 계수는 어떻게 계산을 했다? 베타1 계수는 0.85에서 감소가 됐었죠. 기울기가 0.007이었고 FCK-28MPa. 28이 기준이기 때문에 28부터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차피 24MPa이기 때문에 무조건
베타1 값은 0.85가 맞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AS는 얼마죠? 아까 전에 1722였죠. 그리고 FI는 ST400일 땐 400메가파스칼이니까 400이고 0.85 FCK가 얼마다? 24다. 그 폭 B는 300이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300을 계산했을 때 A 값은 얼마가 나왔다? 112.5m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타1 값이 얼마라 그랬죠? 0.85라고 했죠. 그럼 C를 바로 계산할 수 있네요. 112.5 나누기 0.85로 하니 이 수치는 바로 132.4mm라는 거죠. 이걸 좀 그림상으로 표현해보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이렇게 돼 있었던 여기가 132.5mm였는데 이걸 등가응력으로 바꾸니 이거 그대로 써주는 거죠. 0.85 곱하기 132.5를 하니 112.5mm더라. 얘가 더 작죠? 얘보다. 그럼 얘를 위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지금. 그렇죠? 동일한 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C를 계산했으니 우리가 무엇을 계산해낼 수 있다? 입실론 T값을 계산해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입실론 T를 계산을 해보니 C가 132.4분의 DT죠. DT 아까 계산해냈죠. 490.5 마이너스 132.4 곱하기 0.003이 되는 거죠. 이렇게 C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 수치가 0.0081이 나왔답니다. 뭐보다 크죠? 0.004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장지배 단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알 수 있죠? 0.004와 2.0 항복 강도의 변형률 중에 최대값. 근데 제가 얼마나 그랬죠? ST400이라고 했으니까 입실러 Y 값은 어떻게 된다? 시그마는 탄성계수와 변형률에 비례하니 변형률은 FY를 2빵빵빵빵빵으로 나누니까 이게 0.002가 되고 여기에 곱하기 2배 값이니까 2.0 입실러 Y는 0.004가 되니 동일한 수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0.004가 되고 즉 인장집의 단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 값을 계산해 봐야 되죠. 그죠? 여기 한 가지. 자, 이걸 좀 위에다 올려 쓸게요. 0.0081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0.004보다 크니 인장집의 단면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지금 계산하지 못했죠?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잠시 이 상태에서 메모 못하신 학생들은 이 상태에서 메모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정지시켜 놓고 이걸 지우면 첫 번째 순인자 변을 계산했기 때문에 두 번째 뭘 계산할 수 있다? 강도 저감계수. 강도 저감계수로 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는 어떻게 산정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러한 녀석들에 의해서 여기가 0.85 하나는 파이고 하나는 입실론 t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사각단면이니까 0.65라고 그랬죠. 사각단면. 원형 단면은 동그라미가 0.70이라고 그랬어요. 스파이럴 그 컬럼 같은 경우 여기가 변형률이 0.00이고 ST400짜리니까 여기가 2.5배. 그러니까 0.005가 되겠네요. 그죠? 요게 입실론 S라 그러면 얘는 2.5 입실론 S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산정한 저관계수는 0.008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파이 값을 얼마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85%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이거보다 작다, 여기 있다,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기울기 값에 따라서 파이는 이건 ST400일 때예요. ST400일 때니까 파이는 0.65에서 올라가죠. 플러스 되는데 기울기 값이 3분의 200이더라. 얼마에서? 얼마 빼줬었죠?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잠깐만요. 선생님도 까먹어요. 가끔씩 가다가. 공부를 좀 덜 해서 그래. 네. 이거 한번 찾아봐요. 입실론 t 0. 얼마일까? 입실론 t 마이너스 0.002인가? 아무튼 이런 식이 있을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 계산했던 거 저희가 따로 강도 저감계수와 순위냐 변율 관계에서 저희가 이걸 설명을 했었죠. 계산해서 결국은 파이 값은 얼마로 결정이 됐다? 파이 값은 0.85를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다 했죠. 이제 설계 모멘트 강도만 계산하면 되죠. 설계 모멘트 강도 파이 mn 산정이죠.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C는 T다가 같으니까 등강력 블록에서 우리가 텐션 했을 때 JD가 있고 얘가 CC라고 했고 우력 모멘트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었죠. 그럼 전체 이 유효층까지 높이가 D고요. 여기 등가응력 중심까지 거리가 2분의 A가 되니까 결국 JD 값은 D-2분의 A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파이 mn을 산정을 하면 파이에 좀 더 디테일하게 쓰면 이거 TS죠. 요 지점에서 TS 곱하기 J가 되겠죠. 이렇게 회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포인트에서 보면 이게 휨이 이렇게 휨다 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밴딩이 생기면 하부에 인장력이 생기고 상부점이 기준점이 되고 하부점이 당겨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거리에 의해서 모멘트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S 곱하기 JD 이렇게 JD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JD를 어떻게 산정을 했다? D-2분의 A로 산정을 했고 TS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다? TS는 ASFY라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도 결정됐고 TS 결정됐고 JD도 결정이 된 거죠. 파이 값은 0.85를 써라 했으니까 0.85에 TS는 어떻게 되죠? TS는 파이의 ASFY죠. 여기에 JD죠. 그죠? 그러면 JD 값은 어떻게 산정을 했다? FY의 D-2분의 A드라라는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조금 더 상세하게 쓰면 파이는 0.85에 AS 값은 아까 산정했을 때 1722이었죠. 1722 곱하기 FY는 철근 400이죠. FY 400에 곱하기 D-2분의 A인데 DT가 아니라 D가 되겠죠. 철근 중심까지 철근 전체 철근량의 중심까지 거리니까 그러면은 468.5 마이너스 2분의 아까 A 계산했죠. 등강력 블록 깊이 아까 수준이나 변율 때 계산한 A 값이 있죠. 이게 112.5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단위를 보면 얘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에 밀리미터를 곱했으니까 이 녀석은 뉴턴이 되고요. 이 거리는 얼마가 되죠? JD는 전체 밀리미터죠. 이거 하면 밀리미터 나오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최종 수치가 뉴턴의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설계 강도는 킬로뉴턴 메다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결론적으로 241.4 킬로 뉴턴 퍼 메다라는 설계 모멘트 강도가 생깁니다. 지워도 되겠죠? 여기는. 자, 이처럼
쉽죠. 어렵지 않죠. 의외로. 단 이제 약간 생소한 기호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